집값이 떨어져봤자 금방 다시 오른다. 요즘에 요런 여론 다시 만들어내고 있죠. 어디서요? 새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면 가격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가격이 정상화인 거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멈췄으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고 무조건 우상향해야 됨. 이게 정상화라고 지금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다. 이 제목 자체가. 그러면서 입회한 사람 누구예요? 주택 땡업 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이야기한 거 뭐예요? 2022년에 금리 상승해서 하방 압력 증가했다. 그 다음에 상승세 진정되고 전쟁 종결에 따라 경기 회복되고 기대감 증가하면서 2024년부터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와서 이거 말 바꾼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2024년에 입주가 적다.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곳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민간만 다룬다. 민간만 다뤄서 민간 공급이 적다. 이거니까 공공공급은 다 배제하고 민간 공급만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데서 항상 분석할 때 공급 부족이고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2023년부터 증가한다. 이건 정부 발표죠. 공공 민간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2023년에서 27년 사이 수도권 연평균 27만 9천 호. 그 다음에 서울의 연평균 8만 2천 호가 공급될 것이다. 그런데 유독 23년부터 공급이 증가하는데 오를까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입주. 물론 23년부터 첫 입주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래도 입주 임박이면 집값이 막 올라가진 않죠. 왜? 1기 신도시 입주하면서 집값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입주돼서 내년에 집값 떨어질 건데 올해는 올라가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분석을 한 걸 보면요. 2017년에는 공급 부족이 아니었는데 2018년, 19년, 20년, 21년 되어가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다가 22년에 조금 완화되는 이런 추정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념이 망친 주택시장이고 뭐 경제를 모르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공급량을 볼까요? 2017년에 공급 부족이 아니었는데 자, 그 전에는 14년, 16년 뭐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았죠? 근데 2018년, 19년, 20년, 21년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 전보다 적었나요? 근데 급격히 줄죠. 전국, 서울 줄어드는 거 봐봐라. 2017년까지는 공급 안 부족했는데 그 이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죠? 잘 보셔야 되는 게 떨어지는 시기를 보면은 굉장히 공급이 저조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시기에 공급이 늘어난다. 왜 이렇게 될까요? 건설사는 바보일까요? 아닐까요? 바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분양도 당연히 거래의 일환이기 때문에 완판이 되죠.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미분양이 나는 거죠. 지금처럼. 왜 그렇게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대출이 늘어나든 돈을 잘 벌든 뭐든 뭐 심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상승하든 뭐 세금이 완화되든 뭔가 좋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비싼 가격에서도 집이 개판으로 지어지고 층간소음 엄청 나고요. 부산에 뭐 어디처럼 바닷물 흘러 들어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사죠. 왜? 내가 부자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시기는요. 심리가 죽고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미분양이 나죠. 그러면은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5만 가구를 분양을 한다. 그래도 완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때는 분양 늘리는 거예요. 5만 가구 분양했다가 완판 안 날 것 같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분양을 줄이죠. 한 2만 가구로 줄여요. 그래도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완판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시기는요. 건설사들이 상황을 보고 예측해가지고 아 지금 분양하면은 망하겠다. 그러니까 분양도 미루는 거고 마구 분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보통 인허가 착공 준공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시기가 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급만 생각할 수 없죠? 수요 생각하셔야 되죠? 저희는 수요가 얼마 안 있으면 감소한다. 금리 인상되면 곧 감소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분 있어요? 그분이 2024년을 얘기했습니다. 더 감소될 이유. 물론 지금 감소되었지만 그때 더 감소될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뭐라 그래요? 버블이 많이 낀 상태고 23년에서 24년경 정점을 찍고 하락장을 겪은 후 물론 당시엔 저희가 저분을 깠죠. 왜?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상되고 코로나 유동성 빠지는데 그때 거품 빠지는 건데 2028년 전후 저점을 형성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입주 물량 쓴다는 거죠.
23년, 24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물론 지금 다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얘가 지금 망가졌지만 공사 진행 중이죠? 재개되면은 그래도 한 2년 내에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신혼부부. 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 증가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개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인 가구는 웬만하면 집을 안 산다. 집을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혼, 출산. 진짜 뭐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빚까지 내가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 보통은 결혼 아니면 출산이죠. 지금이야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이러니까 가수요들이 늘었지만 실질적인 실수요들은 보통 결혼 아니면 출산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도 뭐였어요? 10년에서 11년 차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데 출산율 뚝 떨어졌죠? 그래서 24년쯤에 10년에서 11년 차 보통 이때 집을 많이 사는데 이 수요들이 뚝 떨어진다. 근데 문제는 이거 뭐 일본 책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분석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너무 늦게 이야기한 거다. 21년에서 22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그럼 그때보다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혼인율,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왜 그러면 저기서 그런 분석을 하느냐? 주땡산업연구원 여기서 설립 목적 및 연역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땡 주택건설협회, 그 다음에 대땡 주택보증주식회사, 그리고 한땡 주택협회 세 군데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에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이다. 자, 일단 공공 아니고 민간이죠. 그러면은 여기 세 군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 한땡 주택협회 여기 어떻게 만들어졌냐? 1978년 국내 대형 주택 건설업체를 주축으로 만든 법정 단체, 즉 대형 건설사들이 만든 단체다. 거기서 연구소를 3분의 1 정도는 지원한 거죠. 못해도. 자, 그럼 두 번째로 대땡 주택 건설협회. 자, 설립 대형만 만들 수는 없죠. 중소주택사업자협회, 대중소 건설사들이 만든 연구소다. 그럼 당연히 건설사들한테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죠. 나머지 한 군데 뭐예요? 대땡 주택보증주식회사.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네요? 이거 공공기관이니까 문제될 거 없지 않냐? 요 전부터 일단 두 군데서 영향을 받고요. 여기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죠. 그러면은 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뭐냐? 어떤 회사냐?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중소주택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상호구조 목적의 특수단체. 즉, 저 연구소 자체는 뭐예요? 건설사들이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확증 편향해서 연구 결과를 내도록 만들어진 단체다. 답 나오죠. 작년 말에 뭐라고 했었냐? 22년도에 오른다고 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근거로 뭐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든가. 그런데 올해가 돼서 금리 올라가고서 안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이미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는 시장이 되니까 뭐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내년에 바로 오른다는 이야기는 못하죠. 내년까지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2024년에 오르겠다. 그냥 그 정도 분석인 거예요. 23년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게 확실시 되어 보이죠.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4에서 7%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3.5%인데 4% 안 나오죠. 내년은 돼야 된다. 그럼 내년까지 금리가 인상되는데 2024년에는 금리가 떨어질까요? 그러면은 2022년 지금보다 2024년이 금리가 낮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가? 저는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금리가 안 떨어지더라도 유동성 축소하고 유동성을 저금리로 풀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과잉 유동성으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고 그게 과잉 유동성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풀었던 과잉 유동성 한 번 더 풀었더니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더라. 그리고 유동성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대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 침체돼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더라. 이제는 요거는 이런 일들은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과거처럼 저금리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올리고 유동성 축소한 다음에 24년쯤엔 경기 회복됐는데 유동성을 풀까요? 아니면 경기 더 회복되라고 유동성을 풀까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굉장히 희망적인 예측만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해주면은 기사에서 많이 내줄 거고 우리는 뭔가 되게 공공단체처럼 연구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건설사들 대변하는 연구원에서 입으로 대변을 싸고 있는 거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올라가는 것만 바래요. 관훈클럽에 있는 전현직 기자들의 대부분이 강남 아파트를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걸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완화한다고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매수 심리 회복될까? 다시 오를까? 고민. 무슨 고민이에요. 금리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옆에 이자 연 몇백만 원씩 올라갔다는데 그게 가계부가 써질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이.
완화해도 그림이 떡이다. 금리 상승의 한도가 줄어드는데 대출 완화하면 대출 완화? 유명무실 되지 않겠느냐. 누가 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느냐.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나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물가, 화폐 가치와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던 배경에는 화폐 가치 하락의 영향이 크고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은 실물 가치인 부동산은 올라간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 슬슬 나올 때쯤 됐죠. 지금이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연끌족이 빠지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다. 근데요, 보시면요. 자, M2 증가. M2가 증가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죠. M2 증가율이 매우 높던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집값은 전반적으로 상승률이니까 요 밑에는 하락이죠. 하락하고 있었다. 이거 물론 KB에서 뽑았던 거기 때문에 요 호가 기준이라서 실제보다 높게 측정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에 2009년에 오히려 상승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요, M2 통화량 증가율이 확 줄어들었을 때 집값이 튀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오히려 늘렸습니다. 떨어지죠. 아니에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물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다? 대부분 소모품들. 물론 집값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집값이 막 튀고 올라갈 상황이냐. 예전엔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데 그런 상황이랑은 다르다. 그때는요, 인구 증가는 둘째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다. 나중에는요, 계속 풀어야만 유지되는 거예요. 왜? 빚이 쌓였으니까 이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확 줄었죠. 거기다가 100만 채가 있는데 90만 가구가 돼요. 그럼 이 10만 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에 그거 애물단지라고 하죠. 영엔주택. 영엔주택인데도 아무도 안 사요. 부수는데도 돈 들고 공짜로 드립니다 해도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멀지 않았어요. 출산율이 0.8인데. 결론. 떨어져도 금방 다시 오른다. 이 분석을 누가 하고 있어요? 주땡연. 여기 건설사 대변인입니다. 근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자산시장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파월이 집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긴축이 강력한데 다시 오를 것 같으면 사세요. 분명 경고했습니다. 왜 그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냐 하고 우리 탓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서 나보고 사라고 했던 그 사기꾼들 탓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